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는 8일 강원특별법 본격 시행을 맞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청 현장에서 뉴스데스크 강원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사흘 뒤 특별법이 시행되면 도민들의 삶도 달라질 텐데요. 먼저 강원특별법을 시행하기까지 과정을 영상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를 통과시키겠습니다,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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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지난 1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는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강원특별법 2차 개정까지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위기 상황마다 해결사로 나선 건 강원도민들이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11일 0시 강원도는 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 조선 태조 때 강원도가 탄생한 이후 628년 만에 대변합니다. 진정한 지방 시대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은 컸습니다. 지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모든 후보들이 특별자치도를 공약하면서 새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제주와 세종처럼 정부 주도가 아닌 도민들이 만든 첫 특별자치도입니다. 그런데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정부의 권한을 넘겨받는데 곳곳에서 반대에 부딪혔고 강원특별법도 전부 바꿔야 했습니다. 당초 강원특별법 조항은 23개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뼈대만 있는 법안입니다. 여기에 강원도 현실을 바꿀 자치와 분권 특례를 더해야 했는데 정부 부처가 권한을 쉽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진통 끝에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안에서도 트집 잡기가 여전했습니다. 어떻게 하는데 정부가 반대가 심해. 그걸 알아야 돼. 분기점은 작년 5월 국회였습니다. 5월까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특별자치도 출범 전 입법이 완성되는데 법안 심사 상정이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도민 1000여 명이 국회로 몰려가 무책임한 국회를 성토했고 일부는 삭발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축구한다! 결국 2차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안 제출 당시 137개였던 특별법 조항이 84개로 줄었습니다. 환경과 국방, 산림과 농지 규제 완화가 담긴 건 긍정적이지만 교육과 의료, 재정과 자치권 보장 특례는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반쪽짜리 특별자치도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떼지 못한 상황입니다. 강원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이번에는 강원특별법에 어떤 특례가 담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그동안 강원 발전에 발목을 잡았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는 건데요. 이번 2차 개정안에 담긴 특례를 김도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특별법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 것은 환경 분야 특례입니다. 각종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이었던 환경 영향평가 권한이 환경부에서 강원도로 넘어온 건데요. 더 이상 중앙정부 기조에 휘둘리지 않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환경 영향평가에만 8년이나 발목이 잡혔던 대표적인 사례가 양양 오색 케이블카였는데
이제는 적어도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는 않게 됐습니다. 중앙정부보다는 시군과의 관계가 더 유대적이기 때문에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하여 협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미활용 군용지 개발도 원활해집니다. 국방부가 활용 계획이 없다고 분류한 땅이 강원도에 30곳이 넘지만 정작 강원도 지자체들은 현황 파악조차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활용 군용지 현황도 제공받고 자치단체가 의견을 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토양오염 정화 작업 역시 국방부가 지체해도 지자체가 먼저 예산을 부담하면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활용 가치를 좀 따져봐야 되고 그 중에서 활용 가치가 있는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이제 매입을 해서 활용 방안을 찾는 게 좋을 거고. 규제 면적이 가장 넓은 산림은 산림이용진흥지구로 빗장을 풉니다. 강원도가 산림이용지구로 지정하면 국유림이라도 매입할 수 있고 야영장과 케이블카, 레포츠 시설 설치도 가능해집니다.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도 강원도가 농업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도내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9% 정도인 4,000헥타르를 해제할 수 있어 산림지역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제도를 활용해서 그동안 이제 하지 못했던 관광, 산업단지 육성 등 각종 지역개발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발전을 옥죄었던 각종 규제들이 수십 년 만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활용한 강원도와 시군의 정책 마련이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네, 그럼 김진태 지사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강원특별법 시행이 이제 현실로 다가왔는데요. 한편으로는 아직도 실제로 좀 체감을 못하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희가 강원도로 600여 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특별자치도가 된 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작년에 그 법 개정을 이렇게 풍성하게 해놨는데 그 법적인 시행 일자가 금년 6월 8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아직 법이 시행되지 않고 그 준비만 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 케이블카 이제 오색 케이블 하나 놓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요. 케이블카 6개 동시에 추진하고 있고요. 산림이용진흥지구도 지금 수십 개 지금 신청이 막 쇄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준비 과정이었고 이제 시작이다. 기대도 좋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원특별법의 핵심 비전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입니다. 기업이 부족하고 또 산업 인프라가 열악한 강원도인데요. 어떻게 이 비전을 이루실 계획이신지 궁금하고요. 또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도 또 출범을 했기 때문에 차별성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더 이상 감자만 팔던 강원도는 잊어주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우리도 미래 산업으로 가겠다. 이것을 이제 비전에 아주 본격적으로 담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또 특별자치도하고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별자치도 선배로는 제주도가 있는데요. 거기하고는 달리 우리는 밑에서부터 정말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다. 해서 이 도민들의 원성을 다 모으고 모아서 풀뿌리 방식으로 이제 시작이 됐다는 점이 다르고요. 그래도 그렇지 여기저기 너무 특별자치도가 많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어떤 전체적인 파일을 나누어 갖는 거라고 하면 이게 문제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많은 규제를 풀어서 우리 도민들 스스로 잘 살 수 있게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특별자치도가 더 늘어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연합해서 더 힘을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특별법을 보면요. 이 권한이 강원도로 넘어오면서 도지사가 좀 모든 권한을 갖게 됩니다. 18개 시군과 어떻게 상생해서 시너지를 낼 계획이신가요? 네, 도지사가 이제 권한을 많이 이용받았는데요. 도지사가 권한이 크다는 것은 도민들의 권한이 그만큼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제가 그것을 뭐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런 많은 특례들을 정할 때 제가 우리 강원도 내 18개 시군을 다 다니면서
그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골고루 아주 공평하게 모든 시군에 해당되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것을 이제 18개 시군에 잘 이렇게 안배하면서 분배하면서 이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각 지역의 좀 특색에 맞게 잘 활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지사님 어느덧 임기가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정도 남았는데요. 특별자치도로서 이것만은 꼭 하겠다고 도민들께 좀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세월이 빠르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2년이 아니라 한 4년이 벌써 다 지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많이 또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앞으로는 실제로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도민 여러분들이 직접 느낄 수 있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춘천 지역을 중심으로 봐서는 그동안 그렇게 우리 한이 맺혔던 기업도시 시즌2 이게 기업혁신파크라는 이름으로 벌써 선정이 됐고요. 이제는 그 바이오 특화단지 춘천과 홍천을 연계한 바이오 특화단지에 최종 선정되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런 명찰을 달고 나왔는데요. 네. 이게 강원FC, 우리 도민 구단인 강원FC의 명찰입니다. 이제 6월 15일 날 춘천 경기장에서 치르는 마지막 경기가 있습니다. 요새 우리 선수들 잘하고 있죠? 우리 도민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경기장 메워주시고 우리 선수들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로운 모습의 강원특별자치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 오늘 김진태 지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춘천 서면과 중도를 잇는 서면대교 건설이 확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면서 2028년에 완공될 예정인데요. 홍천 널미제 터널 건설도 함께 통과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암호에 둘러싸인 육지 속 섬 중도입니다. 그런데 도심과 이어진 길은 춘천대교뿐입니다. 서면에 사는 주민이 중도로 가려면 신매대교와 소양 2교, 춘천대교 등 다리 3개를 건너야 했습니다. 서면대교 건설은 춘천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서면대교 건설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타당성 재조사 안건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2028년까지 1,282억 원을 들여 길이 1.25km, 왕복 4차선 교량이 건설됩니다. 서면에서 춘천 도심까지 차량 이동 거리가 17km에서 3.9km로 60%나 줄어듭니다. 서면대교가 완성이 되면 춘천시의 중심하고 서면까지의 거리가 시간상으로 한 7분 정도에서 7분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여기에 제2경춘국도까지 건설되면 수도권에서 춘천 도심까지 접근성도 개선됩니다. 춘천 서면대교는 올해 안에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한편 홍천 서면과 가평군 설악면을 연결하는 널미제 터널 건설 공사도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해 올해 하반기에 착공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강원도가 국비 확보 전략회의를 열고 우선순위를 정해 국비를 확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제2경춘국도 500억 원과 영월 삼척고속도로 30억 원,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 250억 원 등입니다. 강원도는 중앙부처 지원관과 협력해 정부 동향을 신속히 파악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는 지출 구조 조정을 추진 중이며 대통령 민생토론회 때 나온 사업 예산 마련에 집중하고 있어 강원도 국비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오는 9일 강원도당을 창당합니다. 원주 상지대학교 민주관에서 열리는 창당대회에는 조국 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강원도의 당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초대 강원도당 위원장에는 강릉 출신으로 작가로 활동한 강미숙 창당준비위원장이 당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될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 강원도당은 조만간 원주에 사무실을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허영 의원 측은 중앙당 내부 논의 결과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내정됐다며 앞으로 강원도의 군사 규제 완화와 접경지 현안 해결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전해드린 뉴스데스크 강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